이번 영상에서 리뷰하는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는 공식 수입사인 시프이컴 측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지만 영상의 내용이나 대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간섭 없이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솔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휴대용 모니터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제 채널의 초창기 영상이지만 10만원 초반대 가성비 제품으로 소개해드렸던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이 최근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알리에서 구매하실 경우 160달러 선, 쿠팡 등의 국내 오픈마켓에서 18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10만원 초반대였던 지난 제품과는 달리 가격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이번 제품은 화면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우선 제품의 외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15.6인치로 가로가 35.8cm, 세로는 22.7cm로서 두께의 경우 얇은 부분은 5mm, 가장 두꺼운 부분은 1cm, 무게는 제품 단독으로는 714g, 기본으로 제공되는 커버 케이스까지 착용했을 때는 약 1.05kg로 15인치대 노트북이 들어가는 가방에 무리 없이 수납 가능하고 백팩에 넣고 다녀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입니다. 전면을 보시면 전작과 비교해서 베젤의 두께는 크게 변화하진 않았지만 평평했던 전작의 베젤과는 달리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젤리스 디자인이면 더 좋았겠지만 휴대용 제품인 만큼 베젤이 너무 얇으면 이동 시에 작은 충격에도 깨지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의 베젤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작에서는 스피커가 뒷면에 위치했었지만 이번에는 왼쪽 하단에 있던 버튼들을 왼쪽 사이드로 이동시키고 전면 아래쪽에 스피커를 배치했고요. 오른쪽 편에는 위쪽부터 차례대로 미니 HDMI 단자,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C타입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전작에서는 없었던 3.5mm 이어폰 잭이 추가되어서 소리의 출력을 변경해보기가 더 용이해졌고요. 이따가 단점을 여러 말씀드릴 때 이어폰 잭과 관련한 문제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스티치 라인으로 메탈릭하게 표현됐던 전작에 비해서는 이번 제품은 거칠거칠하면서 매트한 느낌으로 마감 처리되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전작에서는 커버 케이스를 나사로 고정한 후 이렇게 커버를 바닥면에 깔아두고 3단계로 각도를 변경하여 모니터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마그네틱 커버를 뒷면에 부착해서 전면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덮는 커버 케이스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커버를 뒤로 넘겨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석으로 결합시킨 후 하단부를 기울여서 각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작과는 달리 거치할 때 바닥면의 공간을 덜 차지해서 좋기는 하지만 마그네틱 방식이다 보니 전작에 비해서는 지지력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 화면을 누를 때마다 상단부 쪽이 흔들거리는 편이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터치를 자주 하시는 분이시라면 튼튼한 거치대를 따로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휴대용 태블릿 거치대도 나름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번 커버 케이스의 경우 뒷면의 하단부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 스탠드 할 때에도 모니터의 아랫면이 바닥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보호면에서는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고요. 물론 바닥면에는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보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스티커가 떨어질 염려도 있어서 다이소 같은 곳에서 여분의 보호 스티커를 구매하셔서 미리미리 안전하게 부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을 살펴볼 건데요. 처음 화면을 켜게 되면 화면이 조금 누런 느낌이 들지만 설정 메뉴에서 색온도를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또는 차가운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누런기는 싹 빠져서 괜찮아집니다. 기본적으로 6가지 디스플레이 모드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변경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밝기나 명암, HDR 모드, 색온도나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등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여러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작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를 느낄 정도로 화면이 선명해진 것은 아니지만 응답 속도의 경우 30ms/s에서 4ms/s로 많이 개선되었고, $300,000원대 에이수스 휴대용 모니터와 비교해봐도 선명도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도 않고 최대 밝기도 밝아 꽤 쓸만합니다. 시야각도 나쁘지 않고요. 색감도 한번 비교해보시면 4K 출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15인치대에서는 풀 HD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This is the new super fast Google Pixel 5 with 5G. But to a gaming gamer, it's fast.
It's the instant action activator. To a guy downloading a movie, Really fast. it's the rapid rom-com retriever. To friends catching up, Oh, I like that. it's the social undistancer. To anyone who doesn't want to pay too much for a phone, If you look at the economics of the phone box, it's the nice price surpriser. The 5G Google Pixels from $4.99. 그렇다면 이런 휴대용 모니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니 HDMI 단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HDMI2 미니 HDMI 케이블이나 아니면 기존의 HDMI 케이블에 이런 변환 잭을 꽂아 사용하시면 HDMI 출력이 가능한 모든 제품을 이 휴대용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문서 작업을 위한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도 10포인트의 글자 크기가 이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삼성에서는 나름 보급형 라인업의 제품이라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했는데 휴대용 모니터로 연결해서 사용해보니 더 선명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더 편하더라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오래된 맥북 프로와 연결했을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HDMI 뿐만 아니라 C타입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연결해서 화면을 출력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모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화면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화면 터치를 통해서 갤럭시 덱스 모드의 활용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마우스가 없더라도 덱스 모드에서 화면을 터치하면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포인트 멀티 터치도 가능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더라도 화면에 지문이 막 묻어나오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지문이나 오염이 묻어나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안티글레어 보호 필름을 부착하시면 좋겠지만 안티글레어 필름 사용 시에는 자글자글한 레인보우 현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름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덱스 모드의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윈도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과 HDMI 케이블로 연결해서 보조 모니터로서의 출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USB A to C 케이블로 노트북과 모니터를 연결해 주시면 이 보조 모니터에서도 화면 터치로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화면 터치 기능은 윈도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아쉽지만요. 또한 화면을 터치하기 위해서 HDMI 케이블, USB 케이블, 별도의 전원 공급을 위한 케이블 이렇게 3개의 케이블이 한 번에 다 꽂혀 있어야 하기에 10타입 케이블 하나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수스 제품에 비해서는 분명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모든 게 용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니 HDMI 단자가 있기 때문에 에이수스의 젠 스크린에 비해서는 분명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요즘 핫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에 미니 HDMI 변환잭만 꽂으면 자취방이든 야외든 언제 어디서든 휴대용 모니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이 제품에도 당연히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원형 모양의 버튼이었던 전작과는 달리 설정 버튼이 톱니바퀴 모양의 조구 형식으로 변경되어서 입력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입력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뾰족하다 보니 손가락이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3.5mm 이어폰 잭이 생겨 소리 출력의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어폰을 사용해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아무런 소리가 출력되지 않을 때는 그 노이즈가 많이 거슬리는 편이고 아주 큰 소리가 나오면 묻혀서 들리진 않지만 소리가 출력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해서 불편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스피커를 이용하시거나 블루투스로 출력을 변경하시길 권장드리고 이어폰 잭을 통한 소리의 출력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 잭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화이트 노이즈가 꽤 거슬린다는 점은 이 제품의 가장 큰 결함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기본 스피커의 음질도 좋지는 못하고 어딘가 막힌 듯한 답답한 소리가 나서 그 점도 아쉬웠습니다. 간단하게 음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케이스의 경우에도 조절할 수 있는 각도가 한정되어 있고 지지력도 강한 편은 아니면서 커버되지 않고 노출되는 부위도 꽤 많은 편이어서 휴대 시에는 보호를 위해 또 다른 파우치를 사용해야 안심이 되고 안정적인 거치를 위해 더 튼튼한 스탠드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에이수스 휴대용 모니터의 경우 터치가 되는 모델은 가격이 50만원대로 제우스랩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화면 터치가 되는 휴대용 모니터를 찾으신다면 10만원 후반 가격대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으시고 실속을 차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휴대용 모니터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우스랩 제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뵌 휴대용 모니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라도 도움이 되어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